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다혜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양동 전통시장의 발전과 시장 상인들의 권익을 위해 상인분들께서 주신 권한으로 상인총회가 지난 1년간 시행해온 정책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고요. 코로나19 사태 및 시장 소비 위축 시대에 있어서 양동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네, 식수는 양동 전통시장 7분의 상인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고요. 양동 전통시장에서 지난 1년간 진행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긴 영상에 이어서 상인분들께서 주신 상인총회에 바란다라는 영상 시청 후에 답변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의 시장 상인의 온라인 전환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과 양동 전통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단의 정종록 추진단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사는 총 6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인 총회인 만큼 사전에 상인분들께 방송 홍보를 진행했고요. 생방송 시청 및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또 추첨활동 통해서 100만 원가량의 경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게릴라 선착순 이벤트는 방송 도중에 이벤트 안내 문구가 뜰 건데요. 그때 그 번호로 업체명이나 상호명 또는 성함을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양동 전통시장 상인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동 전통시장 7분의 상인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손중호 양동 복개상가 상인회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양동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벌써 2년차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사태를 맞지 않았다면 오늘 참 좋은 우리 지역의 행사가 될 건데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 고생들 많으시죠? 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상인들에게는 정말 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현실을 사실 겪었고 또 견뎌내고 있습니다. 고객이 끊겨버린 탓으로 매출은 감소되고 또 매출이 감소되다 보니까 사실 생계와 일상마저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인총회마저도 우리가 초유의 온라인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 상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비대면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정말 우리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발원입니다. 그런데도 꿋이 우리 지역 경제뿐 아니라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묵묵히 견디내는 그런 우리 상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대견합니다. 우리 좀 더 참고 견디고 이 난국을 극복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 더 활기찬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 정말 힘냅시다. 파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목 양동시장 상인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동시장 상인회장 김용목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상인회장을 했었는데 6년이 지난 후에 5월 16일 날 양동시장 상인회장으로 다시 되어서 이 자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은 농수, 축산물, 공산품 모든 품목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시대의 흐름이 지금 코로나 전국 이제 사태에 접어들어서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인근 육개 시장을 비롯해서 상인들이 우리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옥상 정원 이런 사업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노후된 건물이지만 저희 시설 우리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쇼핑도 할 수 있고 아이들과 손잡고 옥상 정원에서 우리 무등산을 조망권을 보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좋은 공간으로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 업종 업부별로 힘들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많이 있지만은 아직도 다른 업종으로 전향했을 때 우리 상인분들이 특히나 야채 업종에서 인허가 문제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업종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서 인허가를 쉽게 낼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노력해 주셔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향할 수도 있는 그런 길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상인들이 지금 어렵지만은 아마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상품으로 우리 손님들이 오실 때까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명근 양동 건어물 시장 상인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동 건어물 상인회장 이명근입니다. 오늘 양동 전통시장 상인총회를 우리 회원님들 모시고 좀 성대하게 치러야 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 진행이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건어물 시장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매월 나오는 물건을 싱싱하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분들한테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 특히 중요한 게 안전한 식단인데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하시는데 믿고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권 활성화가 지금 2년차 사업인데요. 지금 1년차에는 좀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좀 변화를 못 줬습니다. 근데 지금 2년차 사업으로 지금 시설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조금 변화에 조금 좀 눈에 안 띄어서 이게 사업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본 바로는 2년 차에는 눈에 띄게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계기로 좀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회원분들 좀 매출이 많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동 전통시장 상인 회원분들은 고객분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불만 해소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믿고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혜환 양동수산 전통시장 상인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동 수산시장 상인회장 정혜완입니다. 오늘 양동시장 전체 상인총회를 우리 전체 상인들과 함께 했으면 참 좋은 자리였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시장은 요즘에 가장 제철인 멸치 젓갈과 병어철입니다. 우리 고객 여러분들과 상인들께서 많은 협조하에 정말 좋은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 고객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오늘 상인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규웅 양동 경영로 시장 상인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 경영로시장 상인회장 최경입니다. 우리 양동 경영로시장은 양동의 관문에 위치해 있는 시장으로 주류 품목이 채소, 야채, 첨가, 정육,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양동시장의 메인에 있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상인총회를 성대하게 한번 했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 상인총회를 하게 됐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가지고 또 3년 차에는 상인총회를 모든 상인분과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년차 사업이 이제 종료가 돼 가는데요. 아직은 이렇게 솔직히 눈에 띌 만한 이렇게 보이는 건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5년차 사업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양동시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인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를 잘 극복해 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병기 양동산업용품시장 상인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산업용품시장 상인회장 박병기입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 발생 이후로 모든 행사가 다 중단됐는데 이번 상인총회도 상인들과 같이 이렇게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전혀 회원들과의 만남도 없고 소통도 없었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용품 시장은 지금 현재로 5월, 6월 달부터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6, 7월 되면 애초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애초기나 잔디기계 이런 종류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동에서는 광주 시내 전 지역에서도 기술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양동 산업용품 시장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업용품의 앞으로의 전망도 우리 6개 시장, 전통시장처럼 우리도 함께 가는 양동 산업용품 시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장호 양동 박정길 시장 상인회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총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7분의 상인회장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양동 전통시장의 1년간 변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 동영상을 보실 건데요. 한 저서의 내용을 인용하면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 동네의 시장을 둘러봐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전통시장에는 한 지역에 살아가는 모습과 문화가 담겨 있는 공간인데요. 이러한 양동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상인총회와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은 그만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담긴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의 상인회와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의 사업보고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상인분들이 바라는 상인총회의 방향성에 대해 제작진이 또 직접 그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영상 시청 후에는 상인회장님들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인총회의 바란다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주차량이 좀 적다 보니까 좀 확보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확보를 하게 되면은 상인회에서 관장을 해야 좋은 여건이 있는데 구에서나 시에서 다시 갔다가 위원회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것을 좀 덜 주거나 그 서비스를 좀 잘 안 해주고 그러면은 이런 상인들은 불편하고 또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상인에서도 협조하고 구에서나 시에서도 협조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는 점은 대형 마트처럼 주차장 확보도 더 필요하고요. 주차장 보시면 좀 이제 주차 요금은 두기 힘들더라도 주기적으로 청소 좀 깨끗해서 주차하는데 고객들이 왔을 때 더 훨씬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차장도요, 저쪽에만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하나 생기면 좋겠고요. 또 배치전하고 저 신장로에고요, 수산시장을 터주면 좋겠네요. 그 통로가 터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산시장 내에 이쪽 부분에 손님이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화장실 옆에 통로를 터주시면 더 손님이 많이 왕래가 있으실 것 같고 우리도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원원해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에서. 네. 시장이 더 활성화되도록 더욱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이제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아요. 저희들한테 와닿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여기가 양차선이 되면 좋겠어요. 한쪽은 내려올 수가 없는 일방도가 되니까 저쪽에서 올 수만 있지 내려가지를 못해요. 차가 양차선이 돼서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양차선으로 해서 이렇게 양방 통행이 될 수 있고 그걸 좀 꼭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양동시장에 지금 각견길 공영주차장으로 있는데 그 주차장이 지금 30분 무료로 해주는 건데 10분을 있다가 나가도 30분 다 받아버리니까 손님들이 자꾸 그 말이 많더라고요. 그걸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골목이 좀 이렇게 보기가 좀 노후되다 보니까 청결 면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그게 바라는 점이에요. 떡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젊은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게끔 청결을 좀 저는 우선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 주위가 환경이 깨끗해지면 아무래도 저희도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상인회비를 내는 입장으로서 행사라든지 총회가 열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먼저 해주지는 않아요. 상인회비가 어떻게 쓰이는가 그런 내부적인 감사 말고 상인들을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같은 상인들 앞에서 그런 감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예요. 장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든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항상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는 그런 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장도 아케이트 공사를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케이트 천장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 시장에서 환경을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7개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 시장뿐만 아니라 양동시장도 그 아케이트 시설을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저쪽 건너편 쪽에 2차선 도로변에다가 저희가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6만 원이면 너무 금액이 커요. 그래서 주차를 꼭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인분들께서 다채로운 의견을 주셨는데요. 영상에서 지금 다뤄지는 내용이 대략 3가지 정도죠. 주차장 증설, 그리고 환경미화, 그리고 상인회와의 소통에 대한 내용인데요.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주차할 곳이 현재 어려운 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호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이 주차장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시나 구, 또 아마 중기부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주차장 면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기부의 도움으로 아마 1000여 평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5층으로 건립을 하다 보면은 아마 350명 정도는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그게 확보되면은 우리 지역의 주차장은 많은 그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 고객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고객님이 우리 지역을 찾으셔가지고 그 주차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 한 10분 정도 되는데도 이게 참 불편한 점이 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아마 서구청과 긴밀하게 우리 합의를 하다 보면은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아마 탈바꿈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고객에게는 1시간 정도는 무료로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서구청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가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고 또 주차장이 우리 상인도 물론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상인도 영업을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우리 상인회에서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동 전통시장 내 또 주변과 내부 환경 미화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죠. 답변 들어볼 건데요. 김영목 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5월 16일 날 상인회장 돼가지고 서구청 청소행정과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나 우리 상인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2시장 주변이 영업업체라든가 이런 관에서라든가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제2시장을 찾은 고객분들이 외지에서 음식을 많이 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많이 해드렸고요. 환경공사에서도 저희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셔가지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고 화요일 금요일은 분리 수거를 해 가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일시적으로 한 군데 어느 지점을 놔두고 저장해놓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운전수거를 해주시기로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분들도 힘드시지만은 운전수거를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상인들도 좀 힘드시겠지만은 좁은 공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가게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은 환경업체라든가 우리 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무한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또한 그 주변에 보시면은 특히나 2층 올라가는 신협 2층에 정원 올라가는 계단 입구라든가 우리 고객 지원센터 입구 같은 경우에는 상습 투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그마한 꽃길을 조성해가지고 꽃을 심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인 회원 여러분들도 우리 시장 주변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상인회와의 소통과 정보 전달에 대한 주제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근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양동 전통시장은 7개의 상인회로 이루어져서 각자 그 상인회별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 상인회별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회의를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이렇게 알림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접촉 모여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지금 회원분들이 조금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상인회장단은 매월 2회씩 회의를 모여서 하고 있고요. 상권 활성화 사업단하고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회장단 회의나 상권 활성화 회의할 때
뭐 회원별로 한 두세 분씩 모셔가지고 같이 회의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쉬운 점이 한 5년 전에요. 양동 7개 상인회 그 양동초등학교에서 전체 그 하루 뭐 단합대회 겸 그 모임을 했는데요. 아마 계속 그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상권을 활성화해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얼굴도 좀 익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아까 주차장 증설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정혜환 회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산시장은 실질적으로 양동시장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그 구석에 이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의 어떤 접근성도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건의해 주신 주차장과 물론 가장 우리 전통시장의 그 핸디캡이 주차장입니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주차장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뭐 100번을 강조해도 뭐 저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2021년도, 2022년도 사업에 주차장 관련한 우리 그 수산시장 별도 우리 수산시장만의 어떤 그 주차장을 설립하고자 제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주차장 관련한 그 사업 추진을 우리 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우리 수산시장 A동과 B동 사이에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통로가 그 화장실 쪽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서 저기 독일 약국 쪽에서 경연로 시장이 있는 쪽에서 수산시장까지 접근을 하려면 앞에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시장을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 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가장 현재 정말 너무나 간곡히 추진을 해서 빨리 그 통로를 터줬으면 하는 그런 저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도 사업에 꼭 그 두 가지 사업은 꼭 추진해서 우리 상인들의 불편함이 없이 영상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들의 뜻깊은 말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아까 이벤트 언급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릴라 선착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송 도중에 이벤트 안내 문구가 뜰 건데요. 그때 안내 문구가 뜨면 그 번호로 업체명이나 성함을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상품을 지급해드립니다. 상품은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고요.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명사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2019년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변화 요구가 이어오고 있죠. 또 이러한 비대면 경제활동 요구는 전통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또 다른 기회로서 다양한 시도를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를 덮친 이 질병으로 인해 시장경제의 온라인화라는 부분은 어쩌면 편리성과 또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사라진 시대에도 우리네 생활 속에 쭉 이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시장 상인의 온라인 전환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어지겠는데요.
국가브랜드위원회 백서출간 자문위원, 경기도 유니버셜 디자인 백서추진위원장, 전주시 향토백서 책임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고 계신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전효진 교수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전주대학교의 그 전효진 교수인데요. 우선 오늘 양동시장 이 상인총회에서 디지털 시대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제가 정말 굵고 짧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시장 쪽에 그 특강을 좀 예전에 했던 것은 이제 서울의 남대문 시장, 그다음에 통영시장, 광장시장 이런 곳이었는데요. 그때도 아마 불과 오면서 제가 짐작해 보니까 10년 전, 많아봤자 남대문 시장 15년 전에 상인들이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이러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의 역사를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를 우리가 다시 되짚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을 여러분 쓰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쓴 지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여러분 일반 폴더폰, 2G폰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스마트폰을 어떤 분은 나는 20년 전에 샀네, 15년 전에 썼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다 거짓말이고요.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던 건 2009년에 삼성에서 옴니아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12년 전이죠. 근데 이 폰은 삼성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왜 욕을 먹었냐? 되는 기능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흔히 OS라고 그러는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윈도우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을 했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 보급이 많이 된 거는 2010년, 이제 갓 10년 전이죠. 갤럭시라는 모델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근데 왜 이런 스마트폰을 초기에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 번 더 되짚어 보시면, 자, 스마트폰을 내가 여러분 쓰셨다 하셔도 한 10년, 많아야 10년일 겁니다. 그 10년 사이에 사라진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먼저 없어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없어진 거. 어떤 분은 대화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그러면 없어진 회사, 혹은 업태, 업종,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스포츠 관련 신문, 이런 곳에 광고를 내는 것은요, 굉장히 비싼 고단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스포츠 신문 누가 사봅니까? 제 친구 중에 메트로라는 아주 무가지 지하철역에서 나눠주는 큰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으로 인크루팅이 돼서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회사 자체도 없어졌어요. 무가지도 안 봅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신문. 신문사들 많은 변화 있었죠. 네, 또 요즘에 알람 시계 이런 거 삽니까? 잘 안 사죠. 예, 또 내비게이션, 예,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안 팔리죠. 디지털 카메라 안 팔리죠.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최고의 선물,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 선물 중에 하나가 샤프라는 일본 회사에서 만드는 전자사전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전자사전 사주면 욕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디지털 카메라 회사나 내비게이션 회사 혹은
뭐 샤프 같은 데는 100분의 1로 감자를 해서 다른 기업에 팔렸다가 팔린 다음에도 또 100분의 1에 감자를 한 거기에 망한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또 내비게이션 회사, 스포츠 관련된 신문사, 뭐 전자시계 회사 이런 데가 과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스마트폰을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스마트폰은 경쟁 상대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이 바뀐 상황에 살고 있죠. 근데 그거를 잘 인식을 못 하세요. 특히 어른들이 내가 하던 게 그대로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통을 지키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요, 큰 잘못이라고 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온라인 쇼핑의 시장이나 규모 성장률을 보면 통계적인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늘 성장하고 느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뉴스원의 자료인데 통계청이나 이 우정정보에서 취합한 자료를 보면요, 2020년에만 이미 190조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더 빨리 와버렸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이자 시장 환경 변화 요소의 촉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온라인 우리가 이 쇼핑몰이나 이런 내용들도 이제는 완전히 스마트폰의 형태로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이 특강 듣는 분 중에 제페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제페토 혹은 메타버스 이런 거 보시면 제페토는 지금 이제 네이버에 가면 뭐 캐릭터도 만들고 여러분 앱이에요. 깔아놓으시면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 12억 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걸 하면서 놀거든요. 또 메타버스는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일반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쇼핑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2020년 1월에 이 코로나가 이 확산이 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 몰의 영역이 경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상품군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의 구성이나 거래액, 그 다음에 기준이 달라졌는데 가장 큰 변화는요, 앞으로 모바일 시장의 빠른 확산이라는 겁니다. 모바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상품의 구매나 특히 유통, 고객의 유입,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시는 홍보, 마케팅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특강했던 예전에 그 서울의 남대문 시장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지금 상인분들도 제가 미리 와서 좀 이야기를 듣고 했더니만 주차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저는 주차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왜냐? 전통시장을 많이 가보니까 틈새가 어딘지 알아요. 일단 먼 곳으로 가면은 주차할 곳은 있습니다. 또 고객들은 그렇지 않죠. 남대문 시장은요,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지고요, 주차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 게, 여러분들 그 대형 마트 가면요, 위에 불을 보시면 빨간 불이 있는 게 있고 파란 불이 있는 게 있죠. 파란 곳은 차를 댈 수 있는 곳입니다. 멀리서 봐도 그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표시만 잘 돼 있어도 고객 편의는 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모바일로 계속 들어오면서 고객 편의, 또 마케팅, 고객의 유입, 판매 시장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뭐 지표들은 잘 아실 거니까 이런 환경들이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실제 사업자들이나 사장님들, 우리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요, 기본의 바탕이 경쟁력,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공에 이른다 그러면요, 현재 기본 요소에서 이 환경 변화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다른 시장과는 다른 우리 양동시장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려면요, 환경을 잘 인지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환경 변화를 잘 인지해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가치를 확산한다는 겁니다. 가치는 고객들이 투입한 시간 대비한 만족, 고객들이 투입한 가격 대비한 만족의 정대예요. 근데 이 경쟁력을 잘 알려면요, 환경 변화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게 가장 적정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이 광수생각이라는 아주 예전에 그 유행했던 만화입니다. 한번 잠깐만 보실게요. 특히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지를 잘 많이 안 하셔서 제가 특별히 이 만화 특강할 때 많이 보여드린 거긴 하는데 잠깐 보시면요. 저는 이걸 이제 블록 쌓는 어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수가 어렸을 때 이 5살 때 블록을 잘 쌓아요. 아기 때죠. 5살 때 블록을 잘 쌓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귀여운 내 새끼 커서 훌륭한 건축가가 될 모양이네 이렇게 칭찬합니다. 5살 때 블록을 쌓으니까 엄마가 칭찬을 해요. 17년 후, 자 17년 후면 22살이겠죠. 17년이 지나서 블록을 쌓으면 얼마나 잘 쌓겠습니까? 훨씬 잘 쌓겠죠. 5살 때 쌓았을 때보다 20대에 쌓았을 때. 근데 17년 뒤에 훨씬 잘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식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이렇게 인식할지 몰라요. 17년 뒤가 아니라 1년 뒤에도 그 모습, 2년 뒤에도 작년 모습,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면요, 우린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블록 쌓는 것처럼 훨씬 잘하겠지만 고객들은 식충이라는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변화하는 환경인식을요, 블록 쌓는 어린이와 우리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들이 맞는, 또 사람들이 이해하고 요구하는 그것에 부응하고 변화하고 있는가? 누군지 잘 아시죠? 이 세계 최고의 부자 1등의 부자이기도 했고 또 1등 했다 2등 했다 그러는데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누가 봐도 망하지는 않고, 누가 그 MS 옛날 회장을 망할 거라 그럽니까? 근데 저는 이분의 자서전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이 빌 게이츠의 자서전에 보니까요, 우리는 항상 2년 뒤에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대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년 뒤에는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죠. 혹은 다음 달에도 이달보단 나아질 거다. 혹은 경기 탓을 많이 하죠. 도대체 그놈의 경기는 언제 좋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늘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하면 다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세계 최고의 회사를 일구고 만들어낸 빌 게이츠는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죠. 아마 그런 생각의 차이가 지금의 MS사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제일 잘한 것은 환경 변화에 맞는 시스템들을 여전히 잘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환경을 이야기하면요, 저는 요즘의 환경을 급류타기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정 경기를 하는 환경이었다면 요즘에 급류타기 하는 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통의 이 조정 경기를 하는 환경은요, 이렇습니다. 예. 조정 경기. 목표를 관리자만 알고 조용하고 안정되고 관리자 1인이 주도하고 일사불란한 행동들이 중요시 여겨지죠. 왜 그러냐? 조정 경기를 하는 물을 보세요. 물이 잔잔하죠? 물이 잔잔하니까 하란 대로만 해도 됩니다. 이럴 때는 일사불란한 행동이 중요하겠죠. 누가 지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요즘의 환경을요, 이런 지시나 명령, 통제 시스템에 따라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정 경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물이 잔잔하기 때문에 익사 대비가 없습니다. 빠져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환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장만 보더라도 구매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 온라인 쇼핑몰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환경은요, 저는 급류타기 환경이라고 해요. 이 급류타기 환경의 특징은요, 목표를 팀원 모두가 알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잘못하면 물이 이제는 잔잔하지 않아요. 조정 경기처럼 격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모두 다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이나 구명복을 모두가 차용하고 있죠. 이제는 각자의 상황 판단이나 팀원, 운영자들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대비책은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 디지털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환경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정 경기 배를 가지고 가서 급류 타기를 하면 될까요? 큰일 나겠죠.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상황, 그 내용에 맞게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죠. 예. 변환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고 전환의 스킬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이나 의사결정, 그 다음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우리가 변환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통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계를 내본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그 르네상스 사업들도요, 시장 환경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사라진 시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수명만 보다 하더라도요, 우리 30년 정도인가? 라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삼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60년대에 생겼는데 90년대에 생긴 기업 한번 보세요. 대우 지금 있습니까? 뭐 선경 SK로 바뀌었지. 쌍용 그대로 있습니까? 한진 그대로 있나요? 혹은 한보라는 데 아시죠? 한보. 없죠. 한국의 기업의 수명도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더 알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이제 사업자 자체가 변화하는 인재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이든 뭐 내용이든 보면 성공한 리더를 독서가로 많이 얘기하는데, 전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래 좀 될수록 좋은 거 4가지를 술, 친구, 책, 뭐 아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도 뭐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50 정도 살다 보니까 친구도 오래되니까 돈 빌려가서 돈도 안 갚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 또 술은 오래되니까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양동시장처럼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통이라는 이름 이후에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변화해야 되는 게 뭐가? 상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책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가 넘쳐 흘러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비교 대상도 너무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자체가 인재가 돼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간판은 저는 인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재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한자로 그냥 제가 재밌게 풀어보는데, 조직에 해가 되는 인재도 있어요. 네. 죄송한데도 이 소상공인들 중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는 인재 이래서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재는 시킨 대로 하는 이런 인재들도 존재하거든요. 인재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인재의 내용을 보면요, 창의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 변화를 얘기하면요, 변화를 인식하는 게 곧 기술이다. 이게 가장 큰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알고 적용하는 게 기술입니다. 우리 서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기술이고요. 성공의 기술을 저는 상호작용과 변화를 인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인데요. 피아니스트 이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은 현재는 그 작고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내한 공연을 하신 적도 여러 차례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이 만화로 담아낸 내용입니다. 자, 이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좀 보자면요, 이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그때 80이 넘어서 내한 공연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잠시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왜 기다리라고 했냐 물어봤더니만 연습을 하느라고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기자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인데 80이 지난 요즘에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나요? 실제 이분은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80이 넘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지 못할까요? 잘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왜 아직도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만 80이 넘은 피아니스트는 뭐 아이처럼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뭐 실제 이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연습을 하니까 왜 아직도 연습을 하시나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연습을 하니 아직도 내가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걸 느낀다 라고 이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무엇이 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제 극복이 되고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코로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요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시장의 변화가 아주 커졌죠. 고객의 변화가 커졌습니다. 구매 방법도 여러 가지로 달라졌죠. 그러면 우리가 늘고 있는 게 있어야겠죠. 코로나니까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어서 몸무게만 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도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대로 인해서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을 잘해서 서로 잘 교학 상장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면서 알려주면서 서로 성장할 때도 있거든요. 고객이 불만을 낼 때요. 거기에 즉각적인 대응보다 바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워본 후에 부족함도 알게 되고 배워본 후에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어려움도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변화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들고 인지하기 어려운 요소냐 하면은 저는 이 삼긴 개구리 현상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뭐 잘 아실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달아나 버리죠. 하지만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개구리는 거기에서 삶아져 버립니다. 우리 시대는요 급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변화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우리는 조정 경기용 배를 가지고 급류를 타러 나가는 사람은 아닌가 한 번 정도 더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을 위한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곧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요, 익히고 배우고 또 이 연습할수록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기술 하나 배우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요즘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만들거나 뭐 재련하거나 그런 기술보다요, 변화하는 환경을 잘 캐치해서 적응하는 것, 변화를 인지하는 것, 그것이 시장의 성공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했던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하니까 80이 넘어서도 아직도 내가 실력이 조금씩 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 내용을 특강에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런 내용을 듣고요. 실제 3시간은 안 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은 하루 일을 정리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었고요. 이제는 30분이 안 되면 10분이라도. 그래서 변화를 잘 알고 자기의 발전을 위해 적용하는 사업자, 그리고 사업장, 대표님들, 그런 분들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신은 무엇이 늘고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루빈스타인의 예시처럼 우리 디지털 시대에 변화는 이미 되어 있죠. 이 변화를 잘 적용하고 적응해서 고객에게 더 인정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 번창하는 양동시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게릴라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방송 도중에 지금 이제 곧 이벤트 안내 문구가 나올 겁니다. 그때 010-4549-7476으로 문자를 주시는데 업체명이나 성함을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품은 100만 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이고요. 당첨된 업체의 등록 수령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양동 전통시장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상품 수령이 불가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마지막 순서죠.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정종록 추진단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동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을 맡고 있는 타운 매니저 정종록입니다. 먼저 우리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양동 전통시장에서 우리 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양동 전통시장이 있기까지는 우리 7개 상인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인 회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양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양동 전통시장이 강주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여기에 우리 스토리를 덧입혀서 역사 문화 시장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번 도로 앞에 우리 그 주먹밥 조형물 또 미디어 웨를 설치하였고요. 또 양동시장 2층 옥상에 옥상정원 또 역사 전시관을 새롭게 이렇게 리뉴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태평교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역사 문화 테마 거리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고요. 또 우리 양동시장을 대표하는 홍어를 주제로 한 특화 상품 개발 뿐만 아니라 특화 상점과 거리 조성, 또 우리 공동 브랜드라든지 스토리텔링, 다양한 콘텐츠들을 저희가 가미해서 양동시장에 새로운 어떤 활력을 저희가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사업들은 상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 참여가 있지 않고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그 최근에 우리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해 주셨는데 지금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금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빨리 이렇게 디지털화하고 온라인 상점 만들고 이렇게 저희가 그 판매망들을 다양하게 저희도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도 이렇게 진행했는데 더 많은 우리 상인들의 제품들을 이렇게 팔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 또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 중에는 상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고객쉼터에 라디오 방송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인 DJ 함께 방송을 진행할 상인 DJ인도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시장 소식지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시장 소식지를 함께 만들 상인 기자단도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요. 또 고객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반 여건들을 체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고객 지원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상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단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종록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생중계에 참여해주신 상인분들께서는 제작진의 개별 연락을 통해서 경품 증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양동 전통시장 상인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